이번 여름 정말 덥고 습하죠.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고양이 잘 안 움직여요, 또 어떤 애들은 잘 안 먹어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최근에 요것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어느 계절에는 좀 덜 먹어도 좋을지, 아니면 하루 중에 언제 꼭 사료가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들이 여름에 워낙 잘 안 움직이잖아요. 더워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희가 에어컨 온도를 더 내리게 되고 너무 시원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여름마다 털을 밀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온도를 아무리 낮춰주더라도 고양이들이 생각보다는 막 활발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희 고양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보호자님들 고양이들 말씀 들어보면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온도를 낮춰줬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운 베란다로 나가서 캣타워 위에서 거의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고양이들의 움직임이 온도 말고 다른 것에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에 사는 고양이들 활동량이 계절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것 때문이냐? 바로 일조량의 변화 때문입니다. 해의 길이가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여름철에 해의 길이가 가장 길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덥잖아요. 이게 야생의 고양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어요. 덜 움직여서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더불어서 사냥하면서 소모하는 에너지까지 아끼는 거죠. 근데 이게 집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한테도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해줘도 해의 길이가 길면 더위를 대비해야 된다, 이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내 온도야 조절해줄 수 있지만 해의 길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고양이들이 활동량이 좀 줄어드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논문이 어떤 거였냐면, 특정한 공간에 계절과 상관없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고양이들이 1년 내내 거기서 지낸 건 아니고요, 6마리 고양이를 선정을 해서 4계절 동안 각각의 계절마다 21일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계절에 따른 활동량과 먹는 양을 추적을 해봤어요. 가장 활동량이 높은 계절은 가을과 봄이었고요, 가장 활동량이 낮은 계절은 겨울이고, 그 다음이 여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가을, 봄에 비해서 겨울의 활동량은 거의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일주기가 변화하는 시기, 즉 환절기에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조량이 가장 길거나 짧은 시기에는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동량이랑 다르게 먹는 양은 계절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거든요. 그나마 가을에 먹는 양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야생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고양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면 계절과 상관없이 하루 중에도 활동량과 섭취량의 변화가 있거든요. 모든 계절에 공통적으로 동틀 무렵과 해질 무렵에 활동량과 음식 섭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밤중이나 한낮에는 가장 낮았습니다. 겨울에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심지어 거의 먹지 않기도 하거든요. 고양이들은 습성이 어스름할 때 활동을 시작하는 동물이거든요. 이게 야생에서 사냥감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어서 그런 습성이 생긴 건데, 먹을 게 엄청 많은 실내에서도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게 참 흥미롭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동틀 무렵과 해질 무렵 외에도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각각 먹는 양이 확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건 고양이의 습성과는 관계가 없고, 이 실험에서 사람의 개입이 있었던 시간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 건데요. 사료를 새로 부어주고 또 사람이 들어와서 고양이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 시간에 고양이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습성에 따라서 해 뜨고 해 질 무렵에 활발해지고 잘 먹는 것도 맞는데, 그러한 습성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는 먹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근하고 없으면 고양이들이 집에서 낮에는 거의 안 먹고 잠만 자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쉬는 날이거나 재택근무를 할 때처럼 사람이 또 있다, 이럴 때는 낮에도 덜 자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고양이들의 유연한 행동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보호자의 패턴에 따라서 적응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고양이는 순전히 야행성이다, 주간성이다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보면 자율급식을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제한급식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동틀 무렵과 해질 무렵에는 사료
필요를 꼭 두셔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생각보다 제한급식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료 먹고 나면 해 뜰 때까지 아예 굶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활동량이 낮은 여름과 특히 압도적으로 낮은 겨울에는 먹는 양을 좀 줄여줘도 괜찮겠죠. 스스로 약간 덜 먹는다 그러면 알아서 조절을 잘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주기적으로 체중 체크를 해주셔야 이게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 아파서 덜 먹고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고양이들은 더운 지방에서 유래한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22도, 23도보다는 좀 더 높게 최소한 26도 이상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습도는 40%에서 60%대가 적절해요. 근데 여름철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습해서 지금도 너무 습하잖아요. 바깥 습도 보면 막 90% 넘어가죠. 그래서 아무리 제습을 하고 에어컨을 틀어도 60%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적어도 70을 넘지 않게 유지를 해주세요.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고양이들의 움직임이 줄고 그것에 따라서 먹는 양까지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도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게 너무 덥지 않게 적정 온도를 지켜주시는 건 필요하지만 잘 안 움직인다고 해서 너무 실내 온도를 낮출 필요도 없고 더위 탈까봐 꼭 털을 밀어주실 필요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고양이들이 아픈 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여름이라서 덜 먹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파서 활력도 줄고 식욕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지 꾸준히 유지가 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2주마다 체중을 측정하시고 큰 변화 없이 체중이 유지가 된다면 줄어든 활동량에 맞게 알아서 잘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체중이 쭉쭉 빠진다 이러면 어딘가 아픈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방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공부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때마침 여름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